네, 첫 번째 이슈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10월달 A매치의 기간이 또 한 번 다가오고 있는데요. A매치에 큰 힘이 돼줄 수 있는 스트라이커의 부활 복귀골 소식을 저희가 들고 왔습니다. 바로 조규성 선수가 오랫동안 이제 부상을 당했다가 돌아와서 리그에서 골을 넣었다라는 그런 소식인데요. 네, 조규성 선수는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 시즌을 통으로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 6월이었죠. 국내에서 무릎 쪽에 상당히 가벼운 수술이었어요. 관절경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무릎 쪽에 약간 불편함을 제거하는 그런 수술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조규성 선수가 본인이 그 상황을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줬죠. 그 전에는 뭐 수술이 잘못됐다, 뭐 이런 식의 얘기였었는데 정확하게는 조규성 선수 이후 이탈리아로 가서 재활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던 중에 이동 과정에서 무릎에 물이 차서 붓는, 그러니까 무릎이 수술한 상태여서 무릎이 부은 상태에서 이거 물을 빼야 되겠다라고 와서 그 주사기로 물 빼는 거는 정말 어려운 치료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탈리아 현지 병원에서 감염된 주사기를 써가지고 무릎에 그 감염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무릎 합병증이 도졌고 사실은 한 달이면 돌아올 부상이 무려 한 시즌을 통으로 날리는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귀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거의 500일에 육박을 할 정도로 정말 고생을 하면서 돌아오게 됐습니다. 어제 열린 이제 오스트리아 슈투트름 그라츠와의 유로파리그 경기가 있었는데 이 경기에서 조규성 선수가 팀의 선발 출전 명단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무려 486일 만에 선발 출전 경기였어요. 그 공식전. 그러면서 조규성 선수는 이제 어느 정도는 몸이 돌아왔다라는 것을 모두에게 알릴 수 있는 60분 정도의 경기를 뛰고 들어갔는데 모두에게 내가 돌아왔음을 알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조규성 선수가 다시 한번 기지개를 켤 수 있는 올 시즌의 초반이 다행스럽게 잘 스타트가 끊긴 것 같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또 골도 넣고 있고 그런 만큼 조규성 선수 본인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복귀입니다만 홍명보 감독 그리고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에게도 믿을 수 있는 9번 스트라이커가 다시 한번 이제 활동을 시작했다라는 것이 분명히 또 큰 의미가 되겠어요. 네, 사실 홍명보는 지난 동아시안컵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번 9월에 미국 원정까지 5경기에서 3-4-2-1 전형을 이용해서 기존과는 다른 전술 형태로 가고 있고 그에 맞는 쓰임새의 공격수는 손흥민 선수를 이전과는 다르게 이제 최전방에 올리는 손톱. 그리고 이제 오영규 선수처럼 뒤쪽에 라인 브레이킹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공격수들에게 맞는 전술이긴 하지만 여전히 홍명보 감독은 여러 가능성과 이제 플랜 B 등을 고려해서 말씀해주신 9번 유형의 공격수를 선발을 하고 있고 현재는 그 이제 1번은 오세훈 선수죠. 오세훈 선수가 일본으로 부여받고 있지만은 근데 그쪽에 이제 뽑을 수 있는 선수가 원래는 터줏대감이 조규성 선수였었고 그리고 최근에 다시 멀티골을 넣은 주민규 선수도 뭐 감각을 올리고 있고 거기다 이호재 선수도 페이스가 좋고 여기에 이제 오세훈 선수까지 홍명보 감독이 이제 4명의 9번 유형의 공격수를 두고 상당히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댓글 봐도 댐닝 XXX님이 오세훈 시장님을 지금 위협을 하는 규성주의 복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지금 그 9번 롤을 국가대표팀에서 해주고 있는 선수가 오세훈 선수다 보니까 그리고 오세훈 선수가 지난 시즌도 그렇고 올 시즌도 그렇고 J리그에서 사실 골수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다 보니 조규성 선수가 이제 건강하게 다시 돌아온다고 했을 때 경쟁 구도가 다시 붙게 된다면 그 9번 자리에 과연 이제 누가 우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규성 선수가 확실히 좀 경쟁력이 살아난다 이런 좀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조규성 선수는 월드컵 본선에서도 가나를 상대로 제공권을 통한 멀티골을 넣었을 정도로 제공 능력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팀이 활용할 수 있는 옵션 중에서는 가장 최우선에 있는 선수고요. 어제 열렸었던 유로파리그 경기에서도 그런 면모를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포지션상으로는 출발할 때 이제 4-3-1-2 형태에서 투톱 아래 배치된 공격형 미드필더로 배치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최전방에서 몸이 부서져라 뛰면서 공중볼 경합해주고 전방 압박해주고 하는 조규성 특유의 플레이가 나왔거든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홍명보 감독이 3-4-2-1 외에도 뭐 3-4-1-2 형태 지난번 멕시코전 때 이제 오영규, 손흥민 투톱을 세워가지고 그런 전술도 한번 변화를 줬었는데 그런 걸 할 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지고 있는 상황에서 쫓아가야 된다고 할 때는 조규성 선수가 필요한 상황이 딱 벌어지게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시츄에이션을 감안을 했을 때 9번 롤에서 이제 조규성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 조규성 선수가 사실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었는데 부상에서 돌아오고 나서 보여줬던 그 경기들에서 특히나 이제 최전방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좀 폭넓게 움직여주면서 말씀하신 그런 수비적인 부분도 있었고 연계를 해주는 부분이라든지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단순히 이제 박스 안에서만 골만 노리는 그런 선수가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좀 더 전술적인 가치가 있는 선수로서의 그런 면모들을 부상에서 돌아와서도 잘 보여줬다라는 것이 분명히 좀 소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소속팀 SNS에 보니까 조규성 선수가 이제 또 유니폼 상의를 벗고 있는 모습이 나왔는데 몸이 더 좀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상 기간 동안 좀 그래요. 네, 뭐 이제 본인 인터뷰에서는 처음 이제 부상하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12kg이 빠져가지고 정말 고통스러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다시 몸을 회복시키기까지 얼마나 본인이 피나는 노력을 했을지 상상이 되고 뭐 저는 조규성 선수의 성실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네. 저도 인터뷰를 많이 해봤고 이 선수가 FC 안양에서 활약할 때부터 쭉 지켜봐왔지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멋부리기 시작한다. 뭐 조규성이 좀 대표팀에서 뭘 좀 하더니 겉멋들었다. 이런 얘기 하는데 딱 거기까지예요. 조규성 선수는 멋 부리는 거에서 끝나고 그 위에는 그냥 다 축구예요. 뭐 기거리를 한다, 뭐 머리에 신경 쓴다. 그것 때문에 불편하시다고 하면은 저는 그게 조규성이라는 선수의 그 삶에서의 한 10분의 1, 2 정도 수준이고 나머지 다 축구거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선수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돌아올 거라고 믿었고 또 돌아와서도 금방 잘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머리 왜 밀었냐고 그 스타일에 대해서도 이제 좀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머리 밀어도 사실 잘생긴 사람은 잘생겼어요. 그리고 네. 조규성 선수는 멋이라는 부분에서 네. 어떤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아요. 그냥 자기만의 세계를 추구하는 선수예요. 저는 그 얘기 들었었거든요. 그 차에 그 트렁크에 그 카우보이 모자가 가득 들어있다고 저 그 얘기 들었거든요. 진짜 수십 개의 카우보이 모자가 있대요. 다 신고 다니면서 입맛 따라 그렇게 또 쓰고 다닌다라는 그런 얘기가 들었는데 확실히 이제 본인의 그런 패션 센스라든지 색깔들은 확실한 선수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좀 더 그쪽이 부각돼 보이다 보니 이 선수가 약간 저점을 향해서 내려갈 때 비판이 조금 더 이제 무게감이 있게 다가올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네. 그래도 뭐 분명히 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량이 있는 선수다 보니까 이번에 또 부상에서 돌아와서 잘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지금 자국 리그에서 그렇고 유로파 리그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긴 한데 네. 근데 이제 제가 들은 정보로는 일단 10월에 조규성 선수가 올지 안 올지는 현재까지는 아직 미정인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저희보다는 대표팀이 훨씬 더 선수하고 이제 몸 상태라든가 여러 변수에 대해 가지고 계속 내밀하게 소통을 하겠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규성 선수가 아직은 한국으로 돌아올 정도의 한 10시간 가량의 장거리 비행을 감당하기에 무릎 상태가 100%는 아니다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애초에 그 이탈리아로 넘어갔을 때도 무릎에 비행을 하다가 물이 찼던 거니까 네.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아직 조심해야 될 때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팀도 의학적으로 여러 이제 소견들을 들어보곤 할 텐데, 그러니까 과연 지금 빠르게 폼이 올라오고 있는 조규성을 빠르게 대표팀이 직접 데려와가지고 체크도 해보고 조규성 선수도 모처럼 한국 돌아와가지고 또 이제 자신감 없는 기회를 삼을 거냐, 아니면은 아직은 장거리 비행이 부담스러운 무릎 상태니까 일단 10월은 한번 넘어가고 뭐 이 선수에 대해서는 다 대표팀이 파악하고 있을 테니까 11월에 부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냐, 뭐 그 두 가지를 놓고 판단하지 않을까. 그래서 전자 쪽에 무게가 쏠리면 뽑힐 거고 후자 쪽에 대한 배려가 더 신경 쓰이면은 아마 이제 10월보다 11월에 오는 방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됩니다. 네, 지금 댓글창에도 댐님님도 그렇고 디비디비님도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 이제 내년의 월드컵까지 남아있는 A매치의 기회가 별로 많지 않다라는 것이 조금은
조규성 선수를 뽑는데 조급증을 들게 만드는 그런 요인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11월 달하고 3월 달 하고 나면은 바로 본선 가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래도 조규성 선수는 홍명보 감독이 직접 소집해가지고 경험한 선수는 아니긴 해도 대표팀에서 어느 정도의 데이터라든가 그 커리어가 누적은 돼 있는 선수라서 그런 부분도 한 2번 정도의 소집으로도 충분히 확신은 가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모르는 게 산책님께서 비행기 타면 왜 물이 차나요?라고 하시는데 장거리 비행 타시면은 뭐 발이 붓는다거나 얼굴이 팅팅 붓는 그런 이제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기압차 때문인데. 네. 전 제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늙어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네. 타면 약간 좀 그런 게 이제 좀 생기더라고요. 저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손흥민 선수나 이런 대표팀 선수들은 항상 비행기를 탈 때 그렇게 발이 붓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따로 이제 스타킹 같은 거를 차고 들어가기도 하고. 예. 뭐 많이 신경들을 쓰죠. 박지성 선수의 일화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박지성 선수는 무릎 수술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뭐 연골도 지금 없어서 이번에 아이콘 매치 뛰고 나서 본인이 며칠간 누워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무릎에 큰 수술을 한 선수가 그런 이제 기압차가 큰 비행기를 타게 되면은 당연히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고 그렇습니다. 네, 여튼 뭐 무릎에 물 차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충 설명이 된 것 같은데. 이제 조규성 선수에 대한 이야기는 대충 이 정도로 해보면 될 것 같고 이제 다른 선수들 이야기도 한번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오현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롤러코스터를 탄 그런 느낌은 있었습니다. 글래스고에 오랜만에 돌아갔죠. 예. 이제 셀틱 소속으로 뛰었었던 선수인데 레인저스를 상대로 한 유로파리그 경기에 가가지고 사실은 뭐 경기력을 전반적으로 본다고 하면 좋지는 않았습니다. PK 실축도 있었고 여러 찬스를 놓쳤는데 하지만 오영규는 오영규다. 결국은 그 한 번의 마지막 찬스에서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1대0 승리의 결승골을 넣으면서 이 선수의 어떤 집념이라든가 굉장히 보면은 경기 중에 많이 뛰고 유연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또 드러났던 경기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오영규 선수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손흥민 선수 다음에 포지셔닝을 홍명보에서 확실히 하고 있는 공격 옵션이 생각됩니다. 네. 특히 3-4-2-1 전형에서는 이 선수의 강점이 더 두드러질 수 있기 때문에 오영규 선수의 선발에 대해서 크게 의심치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10월 달에 A매치에 공격수가 이제 뽑히게 된다면 뭐 그렇게 많은 수가 뽑히진 않을 텐데 오영규 선수는 그래도 그 범주에 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현재의 폼이라면 그런 생각은 저도 또 들고 있고요. 자, 그리고 다른 선수 이야기를 또 해보자면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가 이제 웨넨글라트바흐의 감독이 바뀌게 되면서 세완의 감독이 이제 경질이 되고 이제 감독 대행이 들어왔죠. 예, 그 폴란스키 감독이 들어오면서 바로 또 선발로 나왔고 그 경기에서 또 좋은 경기력을 또 보여줬거든요. 여러 운대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감독 대행으로 바뀌면서 전형도 바뀌게 됐고 때마침 메넨글라드바흐가 지금 공격진들이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부상자도 많고 상황이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옌스 선수가 조금은 전진해서 기용이 됐죠. 공격형 미드필더에 가까운 위치까지 올라가가지고 뛰었는데 지난 주말 열렸던 경기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줬어요. 70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뛰면서 2번 정도 이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상황. 특히 본인이 직접 전환을 하면서 트랜지션 상황에서 이제 상대 오프사이드 트랩을 깨고 들어간 장면인데 최종적으로는 그게 오프사이드가 되면서 득점은 취소가 됐는데 그런 장면도 그렇고 이 선수가 우리가 그 지난 미국 원정 2차례 경기를 보면서 수비형 미드필더보다는 앞쪽에서 적극적으로 압박을 하고 끊어냈을 즉시 이제 공격으로 나아가는 전진성이 상당히 좋은 선수다라는 걸 확인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 이제 메넨글라드바흐 첫 선발 출전에서도 드러났기 때문에 저는 뭐 홍명보 감독이가 코칭 스태프가 내부적으로 일단 9월 소집되는 이 선수가 경기 내외적인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네. 특히 경기 외적으로도 동료들과 융화되기 위해서 되게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도 좋았었고 그래서 10월에도 기회가 갈 거라고 저는 보고요. 네. 전체적으로는 홍명보 감독이 제가 듣기로는 미국 원정을 마치고 나서 따로 한 20분 정도 개인 면담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번에 와서 해줬던 역할에 대해 가지고 홍명보 감독이 좋은 얘기도 해주고 평가도 해주고 또 축구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준비를 해오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별도로 또 불러서 해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아마도
이 선수가 한국어보다는 여전히 이제 영어나 독어 위주로 소통을 하고 있으니 명확한 디렉션을 좀 준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엘스 선수 잘 준비해 와가지고 10월에 한국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면은 또 11월에도 갈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댓글창에 강태풍님과 댐닝님이 수미 대체자가 아니라 이재성의 대체자인 것 같다. 이재성이랑 좀 비슷한 그런 스타일이 좀 있기 때문에 공미에서 그러니까 이선에서도 좀 이 선수가 네. 활약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추측을 해보시네요. 저도 당장 북중미 월드컵에서 예스 선수가 이 지금 미드필더 구도의 판을 다 흔들 정도의 역할을 할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고 봐요. 대신에 어느 정도의 역할은 해주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선수는 이제 이재성 선수가 이번 월드컵 혹은 늦어도 아마 아시안컵을 끝으로는 대표팀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스스로의 의지로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이재성이라든가 혹은 황인범이라든가 요 두 선수 사이에서 역할을 아마 예ን스 카스트로프 선수가 앞으로 대표팀에서 할 수 있는 자원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뭐 자연스럽게 지금 부상을 좀 당하고 있는 이재성 선수라든지 황인범 선수 물론 뭐 돌아오긴 했습니다만 이 선수들이 10월 달에 이제 뽑히게 됐을 때 뽑힌다면 이제 또 어떤 조합을 보여줄지도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이제 황인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에서 뛰진 않았는데 일단 명단에 포함이 되면서 이제 돌아올 준비가 다 끝났다라는 것은 좀 시그널이 나왔거든요. 예, 저기 포르투갈의 브라가와 네. 유로파 리그가 있었죠. 관련해서 얘기를 해드리면은 대표팀 이제 수석 코치 주앙 아로소 코치가 브라가로 직접 가서 황희범 선수가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황희범 선수에게 정확한 몸 상태라든가 현재 뭐 준비 상태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황희범 선수가 아로소 코치한테 얘기를 했을 거고 그게 뭐 대표팀에도 전달이 됐겠죠. 그러니까 뭐 그 부분에서 이제 검증은 끝났고 이재성 선수는 이제 지난 주말까지 경기는 못 나왔지만 팀 훈련 지금 이번 주 다 정상적으로 소화했거든요. 예. 그럼 아마 이번 주말에 있는 마인츠의 리그 경기에서는 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이 선수들도 만약에 10월 달에 합류를 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또 중원이 구성이 될지가 궁금한데 지금 댓글창에 박용우 선수의 모습, 그 소식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예. 기왕 얘기가 나왔고 또 중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박용우 선수의 그 부상 이야기에 대해서 좀 업데이트를 해주시죠. 어제 경기였습니다. UAE 프로리그 경기였어요. 알 샤밥 UAE에도 알 샤바브가 예, 있습니다. 이름들이 많이 겹치니까. 네, 알 샤바브하고 알 아인과의 경기인데 지금 알 아인이 굉장히 페이스가 좋거든요. 리그 단독 1위고 상당히 강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원정 경기에서 이제 전반 13분이 좀 지난 시점에 상대 공격수의 좀 저돌적인 공격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서 박용우 선수가 이제 갔다가 부딪혔어요. 이날 박용우 선수가 3백 가운데로 나왔거든요.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부딪히면서 아까 제가 이제 소준이 캐스터한테 영상도 같이 보여줬는데 이 왼쪽 무릎이 뒤틀렸습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장성원 선수 다쳤던 거하고 네. 거의 유사한 그런 장면이었어요. 보면서 저거는 정말 천운이 따르지 않는 한 100% 무릎 십자인대 부상이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오늘 지금 들어온 정보 제가 한 1시간 정도 전에 정보가 들어왔는데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1차 진단을 받았다고 해요. 전방 그렇게 되면, 네. 전방 십자인대면은 거의 한 10개월에서 1년 정도를 그렇게 되면은 이제 월드컵 참가가 좀 힘들어지는 그런 부상이 되겠죠. 빠르게 회복돼가지고 재활을 마쳐도 이제 돌아오면은 한 4월, 네. 5월 정도일 텐데 그때는 이제 경기 감각을 올리면서 해가지고 대표팀 월드컵에 갈 수 있는 어떤 몸 상태까지 올리기가 물리적으로는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되게 안타까운 부상입니다. 예, 뭐 박용우 선수가 좀 최대한 빨리 피치 위로 돌아와서 다시 좀 활약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국가대표팀도 그렇지만 박용우 선수 개인에게도 좀 빠른 회복을 빌겠습니다. 다른 선수들 뭐 또 뽑힐 수 있는 선수들 이야기가 채팅창에도 네. 나왔고요. 뭐 최근에 잘하고 있는 김승섭 선수의 이야기도 나왔었고 또 해외파 중에서는 황희찬 선수라든지 뭐 조유민 선수라든지 또 국내에선 김진수 선수가 또 지금 풀백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뭐 이런 선수들도 거론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황희찬 선수하고 조유민 선수는 이제 각기 다른 이유로 지난 9월 명단에는 소집이 되지 않았었죠. 조유민 선수는 6월 A매치 그 월드컵 3차 예선 일정을 마무리하고 나서 무릎 쪽에 가벼운 관절경 수술을 받았고 돌아가서 이제 부상 회복하고 나서 지금 9월부터 소속팀에 돌아와가지고 경기를 뛰고 있고요. 조유민 선수 몸 상태는 홍명보 감독이 이제 미국에서
일정을 다 마치고 나서 직접 두바이로 가가지고 체크를 하고 왔습니다. 지난 주말 열렸던 예. 리그 경기 이제 조유민 선수 경기 현장에서 지켜봤다고 들었고요. 그러니까 조유민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3백에 기반한 전술을 쓴다고 하면은 아마 오른쪽 센터백으로 기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위치에서 여전히 조유민 선수는 저는 경쟁력이 높다고 보고 또 이제 김민재 선수와의 호흡이 두 선수가 워낙 좋기 때문에 3백에서도 이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황희찬 선수는 이제 지난달 소집 제외 같은 경우에는 경기력적인 부분에 대한 좀 냉정한 평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황희찬 선수가 이적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몸 상태도 완전히 올라오지 네, 않았고 네. 그런데 이제 A매치 휴식기 이후에 지금 황희찬 선수가 경기력이 꽤 좀 좋아졌잖아요. 소속팀에서도 어느 정도 입지를 다시 회복한 상황이고 그래서 황희찬 선수 이번에는 고려할 만한 대상이지 않을까 싶은데 다만 이제 제가 약간 고민하는 거는 그러니까 황희찬 선수가 점점 약간 대표팀 내에서의 포지션이 입지가 애매해지는 것 같아요. 기존의 4-2-3-1 전형 때도 보면은 홍명보 감독이 왼쪽 윙포워드는 이제 손흥민 선수가 하고 황희찬 선수를 오히려 2선 중앙 쪽으로 이동시켜서 활용하는 방식으로 갔었는데 그렇게 되면 3-4-2-1에서는 황희찬 선수를 어느 위치에 쓰는 게 맞을까? 최전방에 세워야 될까? 그 3-4-2-1에서의 그 이선에 있는 투미들은 조금 더 하드워커에다가 기술적으로 더 안정된 볼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선수여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변수가 되긴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기타 많은 선수들의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네요. 권혁규 선수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뭐 김민수 선수도 지금 안도라의 또 그 임대 이적을 가서 또 잘하고 네. 있고, 이현주 같은 선수들도 지금 포르투갈 리그에서 주전을 확보를 해가지고 또 뛰고 있으니까, 뭐 홍현석 선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는 마지노선이 나왔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고요. 지난 동아시안컵에서 이제 홍명보 감독은 궁금해했던 이제 국내에 있는 새 얼굴들을 대거 불러가지고 테스트를 했고, 뭐 이현주 선수나 김민수 선수나 유럽 무대에서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어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경쟁력 부분에서 굳이 해당 포지션에서 넘어서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그럴 정도였다면 제가 볼 때는 이 선수들은 그 3차 예선 10경기 도중에 소집이 됐을 거라고 봐요. 네. 근데 그때 이미 홍명보 감독은 뭐 배준호도 불렀고 엄지성도 불렀고 양현준, 양민혁 그리고 저기 김지수 선수도 한번 불렀었고요. 뭐 말씀하시는 권혁규 선수도 그때 불렀었습니다. 네, 그런 선수들은 다 이제 불러서 체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국내파 중에서는 제가 볼 때는 뭐 절정의 폼인 김진수 그리고 이제 김천상무의 김승섭 정도가 뽑힌다면 새 얼굴일 가능성이 같은데 그마저도 저는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인다는 생각은 들어요. 사실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요. 네, 김진수 선수 위치도 이미 이태석 선수하고 이명재 선수가 거의 이제 네. 구도를 잡은 상황인 것 같고, 예. 김승섭 선수는 제가 들은 걸로는 동아시안컵 때 이제 홍명보 감독과 코칭 스태프에서 모재현이냐 김승섭이냐를 놓고 마지막에 좀 고심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때 결국은 선택은 모재현이었었죠. 지금 김승섭 선수 폼이 김천 상무에서 이동경 못지않기 때문에 많은 팬들이 또 이 선수도 한번 불러보는 게 어떠냐 싶은데 김승섭 선수를 저는 오히려 이제 한번 아이디어를 파괴해가지고 이 선수를 윙백으로 쓰겠다고 한번 부를 만하다고 차라리. 봅니다. 예, 그게 아니라 앞쪽에서 경쟁하기에는 그 위치인 선수들이 좀 너무 많은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누군가를 또 대체해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예, 뭐 현재 상황은 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전술상으로 지금 홍명보는 전형적인 윙포드들의 입지가 이제 많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전술이거든요. 예. 자, 이렇게 A매치, 다가올 A매치에 뛸 수 있는 선수들 그리고 우리 대표팀에 대한 이야기는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